채권자들 중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필요할 때 카드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도 하고요. 또 급하면 지인들에게 빌리기도 하죠. 근데 이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 채권자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회생법원에 이건 사기 대출이다, 면책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이나 금전 채용이 사기죄가 되는 조건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기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에 따른 착오, 그리고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로 인한 손해, 이렇게 크게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망행위인데요. 이 기망행위를 한번 보면 이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실제로 빌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요. 주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그리고 차용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도 없고 처분할 권한도 없는데 지금 우리 형명의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이 실제로는 내 거다. 형명의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잔금일자가 곧 돼서 돈이 들어오면 내가 이자까지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 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을 빌릴 때는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놓고 사실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채무자가 도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거짓말로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인정상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이건 용도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로 몰고 갈 수는 없고요.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죄의 성립 여부부터 파악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형사소송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면 회생법원에 자신의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비면책 채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고요. 이 유죄 판결 후에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채권자들 중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생법원은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 관할법원에 단순히 이건 사기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비면책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채무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만 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금전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변제 계획이나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채권을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금전 채용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